네, 이번 주에는 리지드 바디와 소프트 바디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소프트 바디와 리지드 바디의 그 의미를 좀 찾아보면요. 우선 그 리지드 바디는 리지드란 말 자체가 딱딱한 그리고 강한 그런 뜻이 있고요. 소프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리지드 바디를 강체라고 한자어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체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 강체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 예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계단에다가 공을 만들어서 떨어뜨렸을 경우에, 그렇죠? 가볍게 떨어졌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계단도 딱딱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도 약간은 딱딱하지만 어느 정도 물렁한 정도는 아니고요. 형태가 변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이거 형태를 변하면서 하려면 얘를 소프트 바디로 바꿔서 해야겠죠. 소프트 바디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주로 리지드 바디 중심으로 해서 강체 시뮬레이션을 알아볼 건데요. 이런 리지드 바디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우선 여러분들이 파티클을 배우면서 기본적으로 했던 N 시뮬레이션, 그래서 N 파티클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클래식한 기존의 파티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지드 바디는 이 파티클에 해당합니다. N 파티클이 아닌. 그래서 충돌을 만들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 또는 그거 외에 충돌 외에 또 쓰신 것들이 있죠. 뭐 중력값이라든가 그래비티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필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파티클에서 적용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리지드 바디도 똑같이 적용을 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N 파티클 라인은 아니다. 이거는 파티클 라인이다. 우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리지드 바디 이 강체를 적용하려면 특정 오브젝트에다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리지드 바디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리지드 바디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설정해야 되는 옵션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1번에 있는 계단 공 시뮬레이션의 내용들을 미리 보시면 리지드 바디 어트리뷰트에서 보시면 우선 액티브를 할 건지 패시브를 할 건지를 먼저 지정을 해야 됩니다. 리지드 바디에서 액티브는 뭐냐면 동적인 거죠. 다이나믹한 겁니다. 다이나믹해서 움직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이든 타이든 움직임을 갖게 되는 것, 이동값을 갖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패시브라고 하면 스태틱한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넌 다이나믹한 거죠. 그래서 패시브와 액티브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밑에서 보신 것처럼 액티브를 체크를 하고 또 액티브를 체크를 빼주면 바로 패시브가 됩니다. 그래서 패시브 체크는 없지만 액티브만 있어요. 그래서 액티브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액티브 리지드 바디가 될 수도 있고 패시브 리지드 바디가 있어서 이거는 수정 가능한 옵션입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이제 나머지 옵션들을 좀 보시면요. 우선 여기 2번에서 매스가 있고요. 매스는 일종의 중량 무게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중량 무게인데요. 그래서 서로 충돌이 이루어질 오브젝트끼리의 중력값이 죄송합니다. 이 무게값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서로 부딪혔을 때 반응이 다르겠죠. 같은 무게가 있으면
부딪혔을 때 같은 정도로 반발력이 생길 거고요. 훨씬 무거운 거에 가벼운 게 부딪히게 되면, 가벼운 거에 무거운 게 부딪히게 되면 가벼운 쪽이 반발력이 훨씬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 매스 값을 지정하는 게 있고요. 디폴트는 1.0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충돌과 관련해서인데요. 충돌할 때 friction, bounciness, 그 다음에 damping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쭉 봐왔던 겁니다. resilience와 bounce 같은 거죠. 그래서 bounce니까 반동이 이루어지는 또는 반발이 이루어지는 충돌 후에 얼만큼 반발이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프릭션 마찰, 이거는 눈이 말씀드렸습니다. 댐핑은 컬라이드가 이루어서 반동이 바운스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 반작용으로 움직이게 될 경우에 얼마큼 새 운동이 기존에 있던 에너지 대비 얼마큼 이루어지는가에서 댐핑 값이 커지면 손실이 많이 이루어진 거죠. 댐핑이 0이면 100m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다시 100m까지 올라갑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댐핑이 없으면, 손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중류값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댐핑은 반발력 대비 손실을 얼만큼 줄 것인가 하는 겁니다. 댐핑을 적당히 줬을 때 리얼리스틱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는 이제 이따가 계단할 때 다시 볼 건데요. 그래서 그런 friction, bounciness, damping이 있고요. 여기 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니셜 세팅에 있는 겁니다. 이니셜 세팅. 요 이니셜 세팅에 보면 스핀이 있고 포지션이 있고 뭐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한데요. 벨로시티도 있고요. 그래서 이니셜 보통은 벨로시티 부분이에요. 특히 이니셜 벨로시티 부분인데요. 처음에 이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설정들만 주게 되는 거죠. 여기 애니메이션 키 값이 없습니다. 그렇죠? 애니메이션 키가 없어요. 어떤 방향성이나 힘이 애초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키를 주진 않지만 특정 방향에서 어느 정도의 힘으로 이게 운동이 생길 것인가를 미리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니셜 세팅이야. 이 중에서 이니셜 벨로시티 값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계단 같은 경우에 4를 줬는데요. 이게 x, y, 그러니까 x 방향으로 4.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여기가 y 값이고 이게 g 값이고 여기 x 값이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중력이 있어서 떨어지긴 하지만 이쪽 방향으로 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큼? 4의 값만큼. 그리고 중력이 같이 받아서 이와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니셜 벨로시티 값이 없다면 그냥 똑같이 떨어지죠. 이동 없이 아래쪽으로만 바로 낙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설정 값들이 있다라는 거, 액티브를 할 건지 패시브를 할 건지, 그리고 매스 값은 얼마를 할 건지, 그다음에 충돌에 대한 설정 값, 그리고 이니셜, 특히 이제 벨로시티 하는 거고, 스핀도 줄 수가 있는 거죠. 회전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아래쪽에 여기는 지금 보이진 않는데요. 스탠드인이라고 해가지고 중심을 어떻게 줄 건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콜리전 레이어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서로 같은 레이어 위치 그 값을 갖고 있어야 서로 레이어도 번호가 있거든요. 그 번호들인데 같은 번호를 공유해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 정도 우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샘플로 제가 올려드린 거에는 첫 번째가 계단에서 공 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박스하고 볼링입니다. 박스가 있고 별개예요. 박스도 있고 볼링이 있는데요. 충돌인 거죠. 여기도 충돌이지만 그냥 다른 강체
다른 이제 액티브와 붙인 게 아니라 액티브와 움직이지 않는 계단, 패시브와의 충돌이라면, 두 번째는 바닥, 패시브가 있는 상태에서 공이 튀어나가서, 공이 움직여서 액티브가 가만히 있던, 마치 패시브처럼 있던 박스나 볼링 핀들을 부딪혀서 이루어지게 되는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이니까, 그쵸? 액티브, 그리고 바닥에 패시브,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샘플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파티클과 같이 연계해서 충돌을 만들어 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리지드 바디와 파티클, 그러니까 리지드 바디끼리가 아니라 리지드 바디와 또 다른 파티클과 서로 충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한 것들. 그래서 이렇게 종류별로는 세 가지인데요. 과제로는 여러 번 나눠준 게 이 박스일 겁니다. 이 볼링이나 스테어 같은 경우는, 스테어 있나? 아닌가? 볼링 같은 경우는 그 스타트하고 엔드 그 파일이 샘플이 있어요. 근데 박스는 스타트만 있고 엔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접 그냥 해보셔야 돼요. 과제로 나가는 게 그렇게 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거 외에 이제 컨스트레인은 잠시 뒤에 이것들을 진행하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씩 샘플들을 보시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마야에서 있습니다. 리치드 바디는 어디 있는 거냐면요, FX에서 우리 그동안에 봤던 게 파티클 관련 플루이드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앞으로 한 1, 2주 후에 봐야 할 것들이 and close and hair, and constraint이 있는데요. 이것 말고 필드 솔버에 가시면요, 아래쪽에 레거시 리치드 바디라는 게 있습니다. 마치 and particle 아래에 레거시 파티클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레거시 리치드 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n 파티클에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자면, 이런 강체 시뮬레이션, 강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은 기존의 방식은 이런 레거시 리지드 바디에서 설정을 하는데, n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해주냐면 n 클로스가 쓰면 패시브 컬라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create passive collider. 이걸로 대치를 해서 쓰게 됩니다. 똑같진 않지만 거의 이걸로, N 시뮬레이션 쪽에서는 이걸로 한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다시 레거시 리치드 바디에서 보시면 여기 보면 액티브 패시브가 있죠. 둘 중에 어느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옵션은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샘플 씬 열어서 보겠습니다. 우선 셋 프로젝트로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 지정하시고, 제가 올려드린 샘플 파일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9주차에 파일이 요건 중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 거 우선 스테어 열어보겠습니다. 9-1이죠. (9-1) 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설정을 했고요. 여기 이제 그라운드라고 있고요. 여기 스테어라고 간단히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을 조금만 올릴까요? 위로 좀 올려서 높이상으로 보면 조금만 높여서 12 높이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Y 값으로요.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바로 떨어지게 하려면, 그렇죠? 여기다가 바로 뭘 전향해야 되냐면 아까 했던 여기죠. 여기에서 액티브 또는 패시브인데 공은 움직일 거니까, 그렇죠? 처음에 스스로 움직일 거니까 액티브, 스스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의 충돌에 의해서 컬라이드 이전부터 움직일 거니까 액티브 해서 옵션 주겠습니다. 그렇고요.
이름은 안 주셔도 됩니다. 이름 안 주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액티브 파티클 컬리전 할 건가? 파티클 여기 쓰진 않습니다. 나중에 근데 필요하시면 또 써놓으시면 돼요.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쓰진 않으니까 하지 않고 나머지는 디폴트로 놓겠는데 디폴트 값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리셋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셋 해주시고요. 네, 기본 값으로 네, 기본 값에는 이니셜 세팅에 보면 이니셜 스핀과 이니셜 빌레서티가 있죠. XY축, XYG 축으로 있습니다. 이거 다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create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볼에 네, 어트리뷰 에디터로 들어갔을 때 어트리뷰 에디터 컨트롤 A 하면 어트리뷰 에디터로 들어갔을 때 그랬죠. 여기 보면 예, 볼이 있고요. 볼 쉐입이 있고요. 이건 리치드 바디 1 해가지고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런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볼 수가 있고요. 우선 액티브로 놓고요. 그리고 매스는 아까 0.5 정도로 했을 겁니다. 0.5로 하고요. 가볍게 한 거죠. 잘 뛸 수 있게. 나머지는 뭐 건드릴 게 없고요. 바운스는 아마 0.6 했을 것 같은데 0.8로 좀 옮겼군요. 높였어요. 바운스를 0.8로 하고요. 좀 잘 튀게 0.8 댐핑은 0.05 네, 고요. 임펄스라든가 그래서 포지션, 스핀 임펄스 이런 거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니셜 세팅에서요. 보시면 이니셜 빌레서티에서 x, y, z가 있는데 이거는 얘의 절대 위치값. 절대 위치값이 요거죠. 지금 보시면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XYZ 절대 좌표값이죠. 예. 지금 얘하고 지금 같은 식이 있는데 요거를 지금 절대값으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즉, 이 오브젝트의 축 방향을 오브젝트가 아닌 월드 방향으로 놓으면 얘하고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잡힐 건데요.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이게 X, Y, Z인데요. X 방향으로 좀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특정 값을 지정을 해주면 4 그리드의 힘만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니셜이니까 이니셜리 생긴 것도 처음에 자 그렇게 값을 주고 한번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쭉 하죠. 시간을 좀 더 뒤로 시간을 좀 더 많이 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임라인을 한 100 정도면 80 정도 주겠습니다. 80 정도 주고 이게 쭉 그대로 이동하죠. 그냥 중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중력이 없기 때문에 자 중력을 주기 위해서 볼에다가 아까 필드 있었죠? 여기에 그래비티를 넣어주겠습니다. 플레이하면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밑으로 공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딪히지도 않고 여기에 부딪히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딪히게 하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리치드 바디 해주는데 패시브로 줘야겠죠. 얘는 움직일 게 아니니까 건물이니까. 그래서 선택해서요 하나씩 그냥 패시브 컬라이드 해주고요. 밑에 것도 선택해서 패시브 죄송합니다. 패시브 리지드 바디 컬라이드가 아니라 패시브 리지드 바디로 두 개 하나씩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리지드 바디 설정 들어가서 뭐 잡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액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해줄 건 없어요. 그래서 자 리와인드 하고요. 플레이 보겠습니다. 그렇죠?
약하게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 주고요. 지금 그래비티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가벼운데요. 어쨌든 이 상태에서 한 3 정도 줄까요? 3 정도 주고 회전을 좀 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게 해서 Y축으로 90 정도 회전축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지금 보면 원래 여기 없던 건데 지금 이니셜 스핀 값이죠? 스핀 값을 0을 주고 다시 원래대로 했으면 리와인드해서 플레이하면 2만 주겠습니다. 2만 주면 아까 2만 줬을 때 이게 많이 튀질 않았거든요. 처음에만 있지 그렇게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Y 값으로 스핀을 주면 여기 좀 더 줘야겠네. 같이 이건 마이너스 줘야겠네. X 값은 마이너스를 주고 주시면 그렇죠? 좀 더 하겠습니다. 200 프레임까지 진행해서 보겠습니다. 저쪽으로 튕겨 나가죠? 이쪽으로. 네. 약간만 보겠습니다. 많이 해야 바뀌네요. 네. 뒤로 가네. 네. 앞으로 가게. 자, X는 스핀 값을 마이너스 90, Y를 90 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빌레스티를 이니시 빌레스티 원래 4로 되어 있는데 조금 낮췄어요. 제가 지금 낮추면서 추가적으로 스핀 값을 더 준 겁니다. 2로만 하면 충분히 여기까지 굴러가질 않아서 그랬을 때 이렇게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론 크기를 좀 더 작게 하면 뭐 더 재밌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는 충돌이 지금 바운스가 0.8이고요. 댐핑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값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바꿔주면 좀 더 반응이 다르겠죠. 바운스를 1로 주고요. 떨어지겠네요. 밖으로 떨어지길 보시네. 더 많이 나갔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값을 바꿔주면 바꿔준 거에 따라서 변화가 계속 생기게 됩니다. 바운스는 다시 0.8로 바꾸고요. 그래서 이런 공이 튀는 것들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치드 바디 액티브 해주시고 패시브 그리고 이 공에다가 그래비티 필드 주시고 그리고 리치드 바디에서 이니셜 세팅에서 여기서는 딴 게 할 거예요. 액티브와 매스 값만 신경 쓰시면 돼요. 매스를 좀 1로 좀 높여볼까요? 그리고 이니셜 빌레스티 필요에 따라서는 이니셜 스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봤고요. 요거는 save as로 해서 지금 9-stair end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보시면 볼링인데요. 볼링 하기 전에 박스 먼저 보겠습니다. 좀 더 심플한 박스. 박스인데요. 자, 박스는 아까 구성과 다른 거는 액티브가 얘가 액티브고요. 박스도 액티브란 겁니다. 충돌이 일어날 거를 상정을 안 한 거라면 액티브일 필요 없죠. 그냥 패시브로 둬도 됩니다. 다만 충돌이 일어날 거를 상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줘야 된다면 액티브로 지정을 다시 해줘야겠죠. 얘네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공은 처럼 띄워놓고 액티브로 주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이 박스들도 마찬가지로 박스 한꺼번에 선택해서 얘들도 액티브 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패시브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과 박스들 다 선택해서 한꺼번에 그래비티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죠? 이니셜 세팅 있어야겠죠. 이니셜 세팅에서 지금 방향이 봅시다. 지금 X방향 G 방향이네요. 그렇죠? 지금 G 방향입니다. 지금은 G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X, Y, G에서 얼마를 하면 될까요? 4 정도 할까요? 5 정도로 한번 주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요. 이거 마이너스 5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값으로 해서 플레이 이렇게 아주 간단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움직임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재밌게 하려면 이 공은 지금 매스가 1인데요. 매스 값을 좀 높이겠습니다. 중량을 좀 늘리고요. 박스들은 지금 좀 가볍게 하겠습니다. 0.5 요건 한 0.75 정도 할까요? 0.75 작은 거는 0.5 얘는 0.5 좀 크죠? 0.8 0.9 그런 식으로 사이즈를 조금씩 달라서 거기에 따라서 무게를 조금씩 달리 주겠습니다. 좀 가볍게. 2니까 훨씬 무겁죠? 그리고 이니셜 세팅이 지금 마이너스 5인데요. 이걸로 한 마이너스 7 정도까지 해서 좀 더 세게. 스핀 값 좀 줄까요? 스핀 값을 마이너스 90으로 주고요. X 값도 X 방향이 지금 이쪽 방향인데요. 45 정도 줄까요? 그래서 한번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와 좀 더 다르게 되죠. 얘를 좀 움직여서 뭐 찍을까요? 이 중간쯤으로 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자, 이 움직임을 주기 전에 충돌을 통해서 움직임이 생길 액티브 바디, 그러니까 액티브 리치드 바디 오브젝트들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요. 자, 이거를 프론트 뷰에서 하면 세팅에 패시브 오브젝트가 바닥에 있습니다. 이 바닥과 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떠 있어요, 지금. 미세하게 떠 있고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와 액티브가 된 오브젝트 사이도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요. 네. 네, 여기서 보시면 되겠네요. 프론트에서 보셔도 되고, 이렇게 미세하게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미세하게 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게 충돌이 일어날 건데, 그렇죠? 충돌이 일어날 건데 서로 미리 닿아 있으면 시작되자마자 충돌이 자동으로 생겨버립니다. 자동 충돌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튀어버려요. 공이 닿기 전에. 네, 그래서 이걸 아주 프론트 뷰에서 4번 눌러서 네, 한번 이렇게 리와인드 디스플레이 보시면 부딪혔네요. 부딪히기 전에 네, 여기 보시면 약간 떠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도. 네. 옵셋 값이 있어서 충돌의 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옵셋 값이 있어서 약간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퍼스펙티브에서 그래서 액티브 그리고 다 중력값 줘야 되죠. 중력값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튕겨져 나가겠죠. 그리고 얘들은 지금 박스들은 지금 0.2 정도로 돼 있고요. 바운스가 0.6이고요. 다 0.6이고 그리고 댐핑이 좀 없습니다. 프릭션 값이 약간 있어요. 프릭션 값을 확 줄여주면 많이 미끄러집니다. 프릭션 값들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렇죠? 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깁니다. 뒤에 있는 것도 있고요. 바운스 값을 얘는 조금 바운스 높여주겠습니다. 0.8 얘도 0.8 얘는 1 중력 값을 좀 더 높일까요? 중력 값을 더 높이면 좀 더 효과가 클 것 같은데요. 자, 리와인드해서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또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죠. 네. 이거를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리와인드 플레이. 좀 더 잘 미끄러지고 잘 넘어지죠. 움직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프릭션 값을 줄였고요. 그다음에 중력값, 바운싱들도 높였고 박스들은 그 공은 무게를 더 매스 값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임팩트가 더 크게 된 거죠. 같은 에너지가 나가지만 부딪혔을 때 더 가벼운 오브젝트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간단히 해봤는데요. 요거를 어디서 할 거냐 하면 여기 여러분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이것도 세이브 에즈를 하나 하고요. 박스 and 볼링 하겠습니다. 자, 볼링 파일 보겠습니다. 볼링은 좀 더 복잡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기 아이디 있고요. 레인인 거죠. 볼링 레인인데 여기를 얘는 이제 패시브가 될 거고 액티브고요. 얘들도 다 액티브입니다. 그렇죠? 네.
지정하겠습니다. 자, 우선 볼링 볼입니다. 네, 이 볼링 볼은 볼링 볼 여기서 액티브 넣어주고요. 볼링 레인은 패시브죠. 패시브. 그리고 그룹으로 있는 볼링 핀들이 있습니다. 볼링 핀들을 다 선택해서 다 선택해서 필드에서 액티브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볼링 핀 전체와 볼링 볼 선택해서 그래비티 주시는 거고요. 자, 그럼 얘의 리스트바디의 무게는 1이고요. 예, 이 핀들 있죠? 예, 각 핀들은 지금 무게가 얘네들 1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핀의 무게를 다 0.5로 줄여보겠습니다. 하나씩 줄이셔야 돼요. 0.5, 0.5, 0.5로 무게를 좀 줄여주시고요. (0.5까지) 안 하셔도 그냥 0.5로 치셔도 됩니다. 포인트 5로 포인트 5, 0.5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릭션 같은 경우도 좀 더 줄여주시면 더 자연스러운데, 어쨌든. 그리고 아까처럼 바운싱도 좀 늘려주면 좋겠죠? 0.8에, 프릭션도 0.1로 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운싱 0.8, 프릭션 0.1. 이게 좀 개수가 많으면 단순 작업으로 좀 많이 시간이 좀 들기 하겠습니다. 하나씩 0.8, 0.1, 0.1. 프릭션 값을 더 줄여주시면 좋긴 한데, 그래서 지금 댐핑 바운스 값과 프릭션 값들을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실 거 아니면 앞부분에 있는 거 위주로만 하셔도 돼요. 앞부분에 있는 거 위주로. 얘는 지금 8.1 고요. 0.8. 됐고요. 지금 0.8.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덜 된 게 아마 뒤쪽에 좀 있을 텐데, 뭐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처음에 잘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뷰를 봤을 때요. 4번 눌러서 보시면, 그쵸? 바닥에 직접 닿아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 어느 정도 약간 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공 보겠습니다. 액티브고요. 그리고 매스 값을 한 3 정도로 하겠습니다. 좀 늘려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세팅은 엔딩 파일 제가 올려드린 거 있는데 그거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운스 값은 그냥 0.6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니셜 빌러스티가 있는데요. 이니셜 빌러스티는 지금 이 방향이 G 방향입니다. G 마이너스 방향 같고요. 그래서 G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한 10 정도 할까요? 많이 가야 될 것 같은데
힘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14 정도 굴러가야 되니까 저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굴러가니까 X값 방향으로 예, 스핀이 좀 잘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90 정도, 180 주고 Y 값으로 회전이 한 30 정도 줄까요? 마이너스 30. 그다음 G 방향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거. 이거는 좀 안 주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한번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좀 더 줄까요? 180 프레임까지 늘려서 보겠습니다. 200 프레임까지 볼까요? 원래 세팅 200 프레임까지였으니까 200 프레임까지 봐서 전체 리와인드해서 벨로시티를 예, 한 20 정도로 마이너스까지 좀 세게 더 줬습니다. 무게 아니라 그 힘값을 속도 값을 처음에 자동으로 애니메이션 될 수 있게 좀 더 늘려서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튕겨 나가겠네. 네, 힘이 더 엄청 세네요. 20까지는 너무 셀 것 같고, 예, 마이너스 한 17 정도면, 17에서 18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속도를, 플레이백 스피드를 지금 play every frame, max real time. 예, 이게 계산이 힘들면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다 정확히 연산을 하고 넘어가되 아무리 빨라도 리얼타임보다 빠르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좀 빠르겠지만 충돌이 이루어지면서부터는 예, 속도가 좀 느려질 거고요, 연산이. 하나 남았네요. 여러분 한번 잘 세팅해서 다 넘어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제 편의상 간단히 애니메이션을 주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예, 잘 보이라고 두 개나 남았네. 세 개나 남았네. 예. 실력이 좀 안 되나 봅니다. 여러분들 아마 더 잘 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렌더링 카메라에서 보는 뷰로 그 정도까지 봤습니다. 자, 이 정도 세팅이면 간단히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예. 복잡하지 않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은 이제 자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티클에 관련된 겁니다. 네, 여기 이제 각 세팅들을 다르게 있으니까 제가 했던 거를 네, 참고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수치들을 활용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아마 엔드 파일 있죠? 그건 아마 이렇게 다 쓰러뜨린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가 물레방아죠? 물레방아 표현하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그렇죠? 여기 리치드 바디 액티브로 놓으면 액티브 외에
particle collision이라는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설정을 안 했는데 요번에 여기 넣는 거죠. 요번에 여기에 particle 넣어서 할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가 추가되냐면 constraint을 넣습니다. constraint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샘플로 한번 hinge라는 걸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잠시 뒤에 constraint 관련된 것들도 추가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려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예, 워터 필드 되어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원을 찾아서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제가 간단히 모델링 한 거예요. 좀 거치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 조금 더 두께를 두면 좋긴 한데 지금 두께가 조금 얄팍하네요. 지금 G 스케일을 조금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프리즈 한번 줬고요. 프리즈로 해서 스케일 조금 두께를 줬습니다. 2배까지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에미터인데요. 그렇죠? 레거시 파티클에서 크레이트 에미터를 했을 때 에미터의 타입을 우리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중에서 볼륨인데 실린더로 한 겁니다. 볼륨 에미터를 실린더로 설정을 한 거고요. 그 상태에서의 기본값입니다. 자, 리와인드를 해서 플레이 보시면 아이고 전체 시간을 한 200프레임 정도 놓고 보겠습니다. 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력도 없고 충돌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가는 것도 뭐 특별히 모양도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파티클은 지금 색깔만 넣었는데요. 이 파티클 쉐입에서 뭐만 준 거냐 하면 그렇죠? 렌더 어트리뷰트에서 파티클 쉐입에 렌더 어트리뷰트에서 스피어를 놓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약간 줬습니다. 그린과 블루라고 하는 컬러를 약간 줬습니다. 레디우스를 0.2 정도로 놓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딴 건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에미터의 설정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볼 거는 특별한 건 없고요. 우선 양은 100 정도로 놓겠습니다. 100도는 컴퓨터가 충돌하는 데 있어서 연산하는데 힘들 경우에는 좀 줄여서 24로 하셔도 초반에 상관없습니다. 또는 48 정도 올리셔도 되고요. 100보다는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디렉션이 지금 Y 값으로 되는데요. 회전시켰죠? 실린더를 회전시켜 눕힌 겁니다. 그렇죠? 여기 회전시켰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실 거는 away from axis가 있습니다. 이 축 방향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Y축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걸 눕혔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포처럼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away from axis니까 이 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 축 방향으로부터 이렇게 눕혔으니까 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축에서 멀어지니까 퍼지는 거죠. 그 값은 최소한으로 놨고요. along x는 along이니까 이 축 방향대로 가는 거죠. 이게 0이고, 그렇죠? 이게 0이고 스피드 값을 뭐
around라든가 다른 값을 주게 되면 이게 다른 식으로 작동이 죠. around로 하게 되면 보시면 돌죠. 이렇게. 지난번 했던 거니까 아마 기억하실 거고요. 그리고 along을 0을 주고 away를 주게 되면 그냥 퍼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지는 거를 away를 약간만 주고 along axis를 1로 주고 around도 뭐 한 0.2로 약간 도는 거죠. 그리고 랜덤 디렉션, 그러니까 디렉션 방향이죠. 무엇보다 이걸 한 0.25 정도 주면 이 디렉션 방향이 조금씩 틀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내추럴하게 보일 거고요. 그리고 스피드 랜덤도 줄 겁니다. 스피드 랜덤 줘서 0.2 정도 줘서 알갱이 하나하나가 조금씩 속도가 조금씩 다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구현할 거고요. 그 디렉셔널 스피드는 나중에 중력을 줬을 때 중력값 대비해서 나가는 속도 값을 디렉셔널 스피드는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로만 두고요. 이 상태에서 자 파티클 선택해주고 필드에서 중력값 그래비티 주신 다음에 보겠습니다. 충격은 좀 더 뒤에 컬리전은 나중에 있고 우선 제대로 떨어져야 되 날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디렉션이 약하죠? 그래서 에미터의 디렉션 스피드를 9 정도 해보겠습니다. 중력이 9.8이니까요. 그렇죠? 너무 센가요? 8? 한 6.5 정도 될 것 같고요. 저 7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7 정도로 하고, 자, 얘는 이제 만들어졌는데, 얘하고 충돌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티클과 얘가 충돌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얘가, 보시면, 액티브죠. 충돌이 일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액티브 솔버를 줄 겁니다. 솔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액티브 리치드 바디로 줄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얘의 리치드 바디로서 액티브고 파티클 콜리전을 체크해 주는 거죠. 이게 체크가 안 들어가면 이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티클 콜리전을 같이 체크를 해준 거죠. 자, 해주면 지금 현재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크게 없어요. 이거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파티클 선택해 주시고요. 오브젝트 선택해 주시고 M 파티클에서 make collide를 지정해 줍니다. 그 상태에서 플레이 보겠습니다. 근데 얘 때문에 밀려서 떨어지네요. 그렇죠? 근데 얘가 중력값이 있는 건 아니고 이 힘에 밀려서 무중력 상태에서 힘에 밀려서 쭉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중력을 줘야 됩니다. 지금 그래비티가 있죠? 그래서 선택해주고 그래비티를 다시 똑같이 지정을 해주고 원래 쓴 그래비티죠? 그래서 필드에 가서요. 여기 보시면 assign solver인데 assign solver 하셔도 되고요. 여기 있네요. assign to selected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떨어지면서 자 리와인드 했죠? 떨어지면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죠?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얘가 그냥 떨어지면 안 돼. 고정되어 있으면서 중력을 느끼지만 이
이 물 파티클 알갱이에 들어오는 힘에 부딪혀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얘를 고정시킴과 동시에 회전시킬 수 있는 컨스트레인을 줄 겁니다. 그게 바로 힌지입니다. 그래서 휠을 선택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따가 자세는 아니지만 대략 볼게. 네일이라는 게 있고요. 핀이 있고요. 힌지가 있고 스프링, 그다음 배리어가 있습니다. 배리어 이 중에서 보시면 힌지를 기본적으로 많이 씁니다. 힌지를 한번 주겠습니다. 힌지 컨셉 한번 줘볼게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줬을 때 힌지가 좀 어떻게 생겼나 보겠습니다. 4번 봤더니 이렇게 제대로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방향대로 축으로 생겼으면 이 힌지가 생기게 되면 여기에다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힌지가 영향을 주는 이 오브젝트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걸려서 중력으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영향은 받지만 걸려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튀는데 엄청나게 튀고 있죠? 자, 이걸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보겠습니다. A의 지금 리치드 바디에서 바운싱 값을 보겠습니다. 바운싱 값이 지금 0.6으로 되어 있어요. 0.6으로 되는 거를 0.2 정도로 하고요. 0.4로 해도 될 것 같고요. 0.4 될 것 같고요. 댐핑을 0.25 하겠습니다. 댐핑 주고요. 그리고 무게값을 더 주겠습니다. 무게값을 한 3 정도 주겠습니다. 그렇죠? 리와인드해서 플레이 보겠습니다. 그렇죠? 무게값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1이었을 때 그렇죠? 굉장히 힘들게 마치 예측 불가한 것처럼 막 튀는데 막 종이에다가 물 붓듯이 막 튀는데 지금은 단단하게 무게를 지켜서 적정한 회전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더 천천히 돌아오게 하시면 매스를 많이 주시면 되겠죠. 5 주시면 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밑에다 받치고 싶다. 물건 한번 받치고 싶다 밑에. 자, 그럴 경우에는 한번 폴리곤으로 큐브를 만들어서요. 밑에다 놓겠습니다. 위치가 여기쯤 되겠네요. 제일 많이 떨어진다 여기죠. 예. 그래서 크기를 한 12 정도씩 하겠습니다. 12. 예, 10이면 충분한 것 같고요. 그렇죠? 높이는 6 정도 하겠습니다. 반만. 네. 위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트 값은 sub 디비전 2 반값을 해서 이렇게 디비전 값을 여기도 좀 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6, 3 비례들에서 한 이 정도 놓고요. 이 상태에서 가운데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만 선택해서요. 여기를 뚫겠습니다. 조금 이동을 좀 할까요?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적절하게 조금 수정하셔야 되고, 어쨌든 다시 이 끝에 안쪽을 좀 넓히고 바깥 두께를 얇게 하기 위해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 거. 어쨌든 여기 익스트루드에서 반대로 밑으로 뽑아서 바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에 보시면 에디트 메쉬에서요, 익스트루드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하겠습니다. 에디트 메쉬에서 익스트루드 보면 옵셋 값이 옵셋 값 0으로 주고요. 그리고 디비전은 2 주겠습니다. thickness는 이게 이동값이에요, 일종의. 이거를 중심값으로 옮겨서 얘를 밑으로 빼겠습니다. 한 이 정도까지. 그리고 이 정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적당히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얘는 뭘로 하나요? 그냥 컨테이너로 합시다. 컨테이너로 하고 싹 정리하고 얘를 이제 뭘로 하냐? 아까 했던 것대로 패시브 컬라이드 주는 거죠. 패시브 리지드 바디, 죄송합니다. 컬라이더가 입이 작업해가지고 패시브로 리지드 바디를 주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 온 쉐이드로 하면 좀 보기가 편할 테니까요. 이 상태로 해서 그리고 파티클의 속성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파티클 쉐입에서 보면 지금 라이프 값이 지금 forever로 되어 있고요. 일정 정도 지나면 없어지는 걸로 하려면 보면 이렇게 해서 5 정도 줘보겠습니다. 컬라이드 안 좋네. 죄송합니다. 파티클 하고요. 파티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컨테이너 선택해서 make collide 좋습니다. 쌓이긴 하는데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주겠습니다. 그거보다는 한 7 정도의 랜덤 타임을 한 2 정도, 8에 2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냥 스피어가 아니라 블러비 서피스를 해주면요.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 렌더 했을 때 좀 다른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0.4 정도로 하겠습니다. 레디우스 크기들을 좀 주면 좋긴 할 텐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충돌 방식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충돌 값을 보시면요. 지역 커넥션에서 보시면 위치 변수가 전혀 없죠. 그리고 프릭션이 1이니까 떨어진 그대로 있는 겁니다. 반동도 없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반동을 약간 주고요. 윌리엄스도 약간만 주는 걸로 해서 옵셋은 2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얘는 충돌을 0.2 정도 주고요. 프릭션 3 정도 주겠습니다. 에미터 여기 나가는 모양들을 좀 자유롭게 주시려면 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0.3 정도 좀 주시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거를 가서 테스트를 좀 해보시면 지금 조명이 없군요. 죄송합니다. 조명이 없어서 다시 아이패드 끄고 랜더에서 라이트에 스카이돔 하나 깔고요. 스카이돔의 밝기를 약간 낮추겠습니다. 2 해주시고 디렉션을 넣겠습니다. 디렉션 라이트로 내려서 웨이 트레이스 섀도우 주고요. 웨이 트레이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랜더 샘플링 값을 2로 좀 낮추겠습니다. 카메라 2로 낮추면 전반적으로 조금 낮아지긴 하는데 렌더 속도가 빠르겠죠. 3 정도 이상은 줘야 퀄리티는 좋긴 한데 오래 걸려서 좀 낮춰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와 같은 식으로 블러비를 쓰게 되면 이게 그냥 동그란 게 아니라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물방울이 맺힌 것처럼 서로 뭉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입자를 작게 하고 그러니까 굵은 것과 얇은 것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어요. 원래 파티클 하나 있지만 2개 정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굵은 것하고 그 다음에 얇은 것, 작은 이거를 같이 두 종류를 같이 하면 더 자연스러울 텐데요. 그렇게 해서 블러비를 주게 되면 실제 물 효과처럼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는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렌더했을 때 쉐이드상으로는 여기 컬러가 하늘색이 아닌 거죠. 그거는 쉐이더에서 설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쉐이드 설정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상으로만 컬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셨고요. 아마 똑같진 않을 건데요. 되어 있는 거 한번 열어볼까요? 아마 되어 있는 건 다른 설정값도 아마 좀 더 넣어서 그냥 요건가 보네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마 매스는 2를 줬네요. 2를 주게 되면 아까처럼 막 튈 거예요. 약간 무게를 더 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고요. 그리고 바운스 값도 약하게 줬고 댐핑을 많이 높여줬네요. 움직임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힌지 똑같이 있죠? 예. 힌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지 않고 중력이 떨어지지 않고 돌 수 있게끔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대략 샘플 파일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여기에 이제 컨스트레인을 쓸 경우에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거를 잠시 뒤에 간단하게 샘플들을 보시면서 설명 간단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